종목 뉴스 스크립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인트 업체, 전기차, 휴대폰서, 금맥 찾는다라고 되어 있고요. 성장성이 아무래도 한계가 좀 다가온 페인트 업체이고요. 기존 도료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각종 화학 기술을 반도체나 배터리 등에 접목하고 그것을 전기차 그리고 휴대폰, 디스플레이 등 첨단 시장에서 차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사마 페인트고요. 12개의 특허가 있고 그 중에서 플루로설포니길이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는 카보네이트 화합물에 대한 특허인데, 이 플루로설포니길은 새로운 구조의 2차 전지 점액 첨가제라고 합니다. 전지에 적은 양의 구성 요소를 첨가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, 전지의 수명을 늘리고 충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의약품 중간재로도 활용이 되고요. 유기용제 등 다른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2020년도에 이노FNI를 인수를 했고요.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기기 적용하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, 캐리어 공정용 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회사였고요. 이 이외에도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부품이라든가 보호 필름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최근에는 에폭시 밀봉제를 개발에 나섰고요.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많이 패키종에서는 차지를 해왔는데, 이걸 좀 빨리 뺏어와서 좀 매출을 좀 올리면 사마 페인트도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좀 국내 회사에서도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 게 좀 있죠. 예.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조달하기도 쉽기 때문에 해외산보다는 사마 페인트가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온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접착제를 사용하는데요. 이것은 대부분 태양 전지용 백시트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핵심 부분인 평광판 백시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평광판 필름 조제 업체하고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. 지난달부터 이제 수계형 PUD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차 전지용 방열 접착제도 지금 하고 있고요. 9월에 전지전자 소재 사업 부분을 분사시켰고, 또 신규 법인도 세웠고, 인터배터리 2022에도 참여해서 아이템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조광 쪽도 현재 하고 있는 그 접착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 전지로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, 그리고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2차 전지와 좀 같이 가려고 한다.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더 기반이라는 종자 회사가 있는데, 열악한 기후를 버틴 작물의 DNA를 바탕으로 우수한 종자를 개량하고요. 올해 안에 종자 체계를 구축을 해서요,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, 유럽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박차를 갈 예정이라고 하고, 오히려 이런 식으로 노르페인트도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, 앞으로 식량에 대한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, 또 대체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식품 쪽에 관련돼서도 또 종자 회사이다 보니까 또 좋은 회사가 또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시장에 좀 관심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투자를 적금식으로 해놓다 보면 한 번씩 팡팡 올라갈 때 정리하고 다시 담고, 정리하고 다시 담고, 이렇게 하면은 꾸준한 수익과 안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관련 차트들을 하나씩 보실 건데요. 일봉이고요. 당연히 사마 페인트부터 보시게 될 거고,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느낌은 있습니다. 주봉이 일봉상으로 4% 정도 올랐으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5%, 6% 정도 오른 것 같고요. 월봉상으로는 작년 말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내려왔고요. 물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마 페인트도 일단 시총이 조금 더 받쳐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건 아니라서 조금 가벼울 수 있긴 하지만은 괜찮다고 봅니다.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는 거니까요. 재무표보다는 재무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사마 페인트 다시 보시면 2차 전지 쪽 점액 쪽
네, 첨가제로서 좀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매출 비중을 좀 사업 보고서로 보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두 번째는 이제 조광 페인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2차전지 태양광 쪽으로도 연관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영향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생산량이 좀 늘고 태양광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에폭시 밀봉제라든가 밀봉제는 삼화 페인트죠. 네, 조광 페인트 이거 말고도 뭐 2차전지 그 방열 접착제에도 사용되니까 그 부분도 매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 좀 바닥권을 좀 다진 것 같고, 네, 여기서 이제 왜 올라가는지는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, 네, 어쨌든 바닥권은 다시 좀 내려왔고요. 여기 이렇게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, 네, 월봉으로 보면 딱 보이시죠? 횡보 구간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밑에 아래 꼬리가 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, 네, 뭐 당장은 좀 수급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요게 좀 실적이 좀 잘 안 나온다면 좀 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만큼 매출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거래량도 되게 많이 없고 여기 2만 주고 하루에 여기 4만 주. 이제 대부분 다 지금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비슷비슷하잖아요. 이게 많이 터진 것 뿐인 거예요. 네, 이게 많이 터질 정도면은 정말 거래가 거의 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,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. 네,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조광 페인트고 여기도 예, 재무는 썩 좋지 않습니다. 네, 올해도 적자가 났고 그래서 그 사업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자, 네, 일봉상으로 보시면 마지막 기업이고요. 노르페인트입니다. 노르페인트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죠. 거래량도 붙어 있고 주가상 좀 바닥에 위치에는 있는 건 맞습니다. 네, 바닥에 위치해 있는 건 맞고 여기 자,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거 뭡니까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 무슨 일이 있었죠? 노르페인트에 여기 내려가서 딱 찍었고 여기서도 올라가서 쭉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시총이 2천억 정도 되는 회사 이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 587위입니다. 그래서 노르페인트가 그나마 이제 주가적으로도 좀 괜찮고 한데 좀 시총은 또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니네요. 자, 그래서 작년에 맞습니다. 노르페인트가 대주전자재료하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2차전지 핵심 물질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. 대주전자하고 그리고 또 LX 하우시스하고도 또 손을 맺고요. 그래서 페인트 쪽으로도 좀 잘 나가고 또 대주전자재료 이쪽하고도 콜라보가 있고 또 뭐 한솔재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위니아 딤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도 예, 되고 있고 또 자동차 보수형 수성 도료 이것도 뭐 출시를 했고 예,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했네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온 것 같고요. 수급적 문제 때문에 그나마 재무적으로 제일 괜찮습니다. 재무적으로 P&L도 거의 저평가고요. 물론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고 영업이익도 늘긴 했지만 네, 이게 ROE나 뭐 영업이익률, 순이익률 보시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그래도 부채가 높지 않고 PR이 높고 그다음에 게다가 또 배당금까지 주네요. 배당금까지. 이 모든 걸 좀 고려해봤을 때 노르페인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. 노르페인트를 좀 유심히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지금 당분간 2차전지 쪽이 LG 에너지 그 솔루션 때문에 좀 침체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해결이 되고 3월달에 이제 중국의 대부양이 일어나면 주가도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좀 버티다 보면 다시 수급이 안정세가 되면 네, 노르페인트도 괜찮은 구간까지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